저는 저 대전서 올라오는데요. 대전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이게 중국에서 이제 발병이 된 건데 그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땡땡 페리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되게 김포공항을 통해서 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권, 인천, 서울 그런 지역.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면 거의 이제 대도시니까요. 뭐 서울에 되게 이제 머물게 되죠.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대략 간략하게 드리고 바로 방송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참고를 했어요. 그러면 뉴스에 이제 뭐라고 기사가 뜨냐면요. 백신 개발 최소 3개월은 걸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개인 투자자 여러분, 백신 안 만들어요. 백신은요, 제약회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스가 창궐 했어요. 아시죠? 예, 많은 사상제를 냈죠.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큰 돈을 들여요. 뭐 몇십억, 크게는 이제 몇백억을 들여서 R&D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자고요. 응? 만들었어요, 약을. 그래서 이제, 일단은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환자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염병에 걸린 환자분을 놓고 어떤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요, 없어졌어요. 전염병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사망한 사람은 할 수 없고요. 그죠? 임상 시험을 할 대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사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다음에는 사스가 아니라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스의 어떤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는요, 부도나는 겁니다. 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메르스라고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 아십니다. 메르스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백신 개발 1년은 걸려. 일부 1년이 걸려요. 안 한다니까요, 제약회사에서는.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만든 다음에 그 약 어떻게 합니까? 그죠? 쓸모없는 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감기가 걸립니다. 감기도요, 계속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증상을 얘기합니다. 머리 아파요, 콧물 나와요, 목 아파요, 침 삼키면. 그러면 그걸 좀 완화할 수 있는 해열제, 진통제 이런 것만 처방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감기는 병원을 안 가도 5일이면 낫고 그리고 병원을 가도 5일이면 낫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감기는 꽤 오래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달 동안 꽤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제 창궐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중국인들 출입 금지를 시켜주십시오. 50만이 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사실 북한밖에 없잖아요. 물론 홍콩은 홍콩은 사실 중국이죠. 그죠? 우리나라 따지면 제주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홍콩은 이제 나라라고 볼 수 없고요. 자, 북한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자, 우리도 그러자고는 좀 안 되죠.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그런 중국의 관광객들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라고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 좀 경제적으로나 모든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메르스 때요. 특히 전 세계에서 피해가 제일 적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이제 많은 이제 연구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김치였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김치. 예, 김치였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하면요. 탁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대요. 그게 마늘 냄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르스 때는요, 확진자는 있었지만 사망자는요, 20대, 30대, 40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튼튼하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염려할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유아나,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거죠. 그죠? 예,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꼭 그분들께, 연세 드신 분들께 권장하고 싶은 식품이 있어요. 첫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을 하나를 한 4조각 내서요, 식사하실 때 찍어 드세요. 고추장에. 예, 그래서 좀, 너무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고추장에 물엿 섞어서요, 이렇게 좀 휘저어서 찍어 먹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양파입니다. 양파 매워요? 물에 담궈놨다가요, 채로 걸러서 그래서 드시면 괜찮아요. 고추장에다 물엿 섞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저는 백종원이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갓입니다. 갓김치 많이 드시래요. 갓김치. 괜찮아요. 그리고 또 녹차도 이게 아주 특별합니다. 근데 녹차는 우리나라 걸 드십시오. 녹차는 아셨죠? 그쪽에 들 거 드시면 안 돼요. 농약 성분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는요, 콩이랍니다. 콩밥을 해서 드시면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식품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콩밥을 싫어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러면 두부를 드세요. 두부를. 예? 예, 콩과 관련된 그런 음식을 드시면 돼요. 자, 외우셨죠? 첫 번째 마늘, 두 번째 양파입니다. 그리고 갓김치 되겠고요. 식사하시고 녹차 드시고요. 그리고 두부, 예, 콩밥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도 많이 흔들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3% 넘게 급락을 했죠. 오늘은 반발 매수예요. 너무 빠졌기 때문에 살짝 반등을 주는 거니까, 야, 이제는 뭔가 해결됐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예. 불확실성이라는 것은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예. 오히려 악재면 괜찮은데, 불확실성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제 방식은 뭐냐면, 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듯이, 예, 돌처럼 변함없이 물처럼 한결같이, 그저 지난번 계속 방송 때 말씀드리는 거, 2020년도에는 뭔가 좀 새롭게 변해보자. 그러니까 지금도 테마주 나오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 그런 거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준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무조건 매수하고, 그리고 3%에 도달하면 매도하시고, 꾸준하게 그렇게 그냥 평생을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꼭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실 거는 없어요. 손 자주 씻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마늘 양파 화이팅. 우선 이 말씀부터 하나 드려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죠? 내일 모레 지난, 토요일,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제가 강의 드리는 게요, 스나이퍼 매매라고 그래요. 제가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스나이퍼. 개인 투자자들은요,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스나이퍼 매매.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나이퍼가 누군가를 저격할 때 쓰는 이게 조준경이라고 그래요. 조준경. 그래서 조준경에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요, 잠깐 좀 설명을 드려가요. 여기 중심으로부터, 그죠? 위에 C라고 써 있죠, 그죠? C. C라고 써 있고요. 밑으로 3칸을 내립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캔들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캔들을 그렸어요. 됐습니까? 예. 됐어요. 그리고, E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예. E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게요, 일선이 되겠습니다. 일선. 됐죠? 그리고 C라고 써 있는 아래 위에 공간은요, 이게 1.5%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는요, 3%가 되는 거죠. 어디로부터? 이날 종가로부터 3%. 그리고 이날은요, 종가로부터 여기가 7%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래요?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캔들 이렇게 그리면요. E는 3등분한 겁니다. 3등분.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점이죠. 예, 3등분한 이 C라는 자리는요. C라는 자리는 이 C는 종가가 되겠죠. 여기는 종가입니다. 아셨죠? 종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로부터 3%를 반으로 가르면 1.5%가 되는 겁니다. 1.5%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 캔들 자체가 몸통이 7%고 고점이 7%예요. 얘는요, 캔들이, 예, 캔들이, 그리고 얘는 꼬리. 자, 이거를요, 윗그림자라고 그래요. 윗그림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윗그림자가, 예? 7% 이상. 캔들이 시가로부터 7% 이상. 저점은 마이너스 3%까지만 용인해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괜찮아요? 어려워요? 채널 돌리고 싶어요? 안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천천히. 자, 어떤 캔들이 있어요. 기둥이 나왔어요. 이렇게 뭐가 나왔어요? 녹색 화살표. 즉, 몸통과 꼬리가 기가 막히다. 뭐가? 예. 자, 일단은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시가가 마이너스 0.72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요. 1.03%까지 살짝 밀렸다가 무려 22%까지 올라가고 윗꼬리를 단 채 종가는 11%에 끝이 났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죠. 그래요. 자, 일단은요. 종가는 다시 한번요. 종가는 7%라고 그랬죠. 그죠? 종가는 7% 이상, 고가 14% 이상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가로부터 종가는 7, 고가는 14% 이상만 되면 돼요. 이게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기둥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색 화살표는 이 몸통과 꼬리에 아주 황금 비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기술적 분석이나 모든 걸 다 보았겠죠. 그죠? 이게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다가 이게 밑에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저를 비춰야 되겠죠. 그래 밑에 거리량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걸 좀 멀리 볼게요. 자 저를 비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거리량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거리량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밑에요. 거리량 없죠? 잘 보세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데일리를 사랑하는 개인 투자 여러분, 거리량이 없죠? 그러다가 갑자기 훅 하니 올라와요. 이해 가셨어요? 훅 하니 올라오는데 이 기준이 맞아야 된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거 없다니까요. 네? 그리고 나라 걱정은 저 국회에 계신 300명이 나라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들 나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매수할,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매수할 때 잘해야 돼요. 시작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시작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시작이. 주식도요. 이 바닥에 처음에 오실 때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을 친구 귀동량으로 시작했으면 여러분들 그냥 끝난 거예요. 인생이. 아시겠죠? 주식을 하고 싶으면 내가 완벽하게 뭔가 해보고 일지를 쓰고 모의 투자를 해보고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내가 정말 1년 동안 한 번도 잃지 않고 계속 수익이 나더라 라는 어떤 기준이 잡힐 때까지 데이터를 뽑아놓고 그러고서 매매를 해야지. 돈만 가지고 뭐 좋은 거 없어? 그건 천박한 거라니까요. 아셨죠? 오케이. 그러면 칠판으로 들어가서 한번 가요. 제가 위에다가 지금 스나이퍼 매수 수익 매매라고 썼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020년 특집 방송 그래가지고요. 이제 두 가지죠. 그죠? 두 가지. 이제 위에서부터 쓸게요. 저는요. 이제 흰색으로 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거거든요. 저는요.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먼저 쓸게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기본적 분석. 예. 세 번째는요. 여기다 쓸게요. 돌, 변, 물, 한 이렇게 쓸게요. 자, 기술적 분석은요. 차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차트.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요. 장부예요. 장부. 근데 우리가 보는 장부가 있고요. 이거는요. 법이에요. 법. 예, 법. 예, 이거는 그냥 무조건 법이에요.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형이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과 원칙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돌처럼 변하지 않고 물처럼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매매하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매매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이 이데일리 TV에서 11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많이 변해가잖아요, 이제.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주식하시면요. 안 된다니까요. 주식은요. 집안에 숟가락, 젓가락 다 팔아 먹어야 끝나는 겁니다. 이 중독성이 상당히 강하다고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잘 보세요. 기술적 분석. 제일 먼저, 그죠? 차트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거래량이 발생하고. 이해 가셨죠? 그리고 거기에 G7, K7 뭐 이런 걸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파란색 선, 포크, 그리고 빨간색 점선, 헌터. 요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 분석 장부로 들어가서 볼 거는 몇 가지 안 된다.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직전 연도 대비 몇 퍼센트 줄었든 늘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단 흑색, 즉 흑자여만 된다. 적자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부채 비율이 무조건 150% 이하여야 된다. 150%. 그리고요.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013년 이전에는요. 유등 비율이요. 유보율이요. 2000% 이상이었거든요. 그 어느 순간에 그들이 그런 기준을 맞춰 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이 어느 정도 비등하게 맞아 들어가느냐를 확인할 때는 재무제표 들어가서 뭘 본다? 그렇죠? 안정성 지표라고 그래서요. 보는 거죠. 예. 자,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뭐가 많아야 돼요? 현금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통장에 한 5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야 갑자기 무슨 일이 나면은 그게 쓰죠. 그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회사도. 아셨죠? 그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BPS라고 그랬어요. BPS는 청산가치인데 자, 이 가치, 이 가격 대비 2배 이하여야 됩니다. 2배 이하. 2배 이하, 이게 BPS가 2배 이하일 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BPS가 2,000원인데 지금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안 됩니다. 제가 이것도요, 아주 수백 번, 골백 번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매는 바로 돌변물한, 돌처럼 변하지 않고 물처럼 한결같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를 꼭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자 삭제를 하고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캔들이 나왔어. 그럼 그 다음날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날 매매를 하는데 이 캔들을 잘 보시고 이 캔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요. 자, 이제 이쪽 화면으로 왔어요. 아까 그 캔들이 저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량이 저렇게 들어오고 자, 기둥이 쏘고 화살표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리에 이해가셨어요? 저 자리에 그래요. 저 자리에 몸통은 7%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죠? 꼬리는 14% 시가로부터 그죠?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캔들을 반으로 뚝 자른 거예요. 그걸 우리는 2분의 1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상단과 하단 자른 부분을 다시 3등분 하는 거예요. 3등분 하는데 3등분 한 이 선 1선 1선이 2선 3선이 종가 4선이 종가로부터 3% 반으로 가른 1.5% 종가로부터 그렇죠? 여기가 3% 여기가 7%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음악 루트 5선지를 가져다 놓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갑시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까 하고 애를 쓰는 거죠. 손가락은 몇 개? 5개. 5선. 그죠? 이거를 갖다 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건 1선. 야, 너 왜 그래? 자, 고맙습니다. 다시. 손가락을 대고요. 얘가 1선, 얘가 2선, 얘가 3선. 3선은 뭐예요? 종가예요. 그리고 얘는 3%. 얘는. 그렇죠? 1.5%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거를 한번 살짝 크게 확대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참 기가 막혀요. 자, 이런 방송이 있어요. 자, 봐요. 1선으로부터 3% 이하, 즉 2.99% 안에서 시작하면 괜찮은 거예요. 무조건 이 안에서 시작하면은 괜찮지만 이 범주를 벗어나 버리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거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매수, 기계적으로 매도하시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복리로 한번 가보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가봐요. 잘 봐요. 재밌어요. 이거는 수십 번을 해도 질리지 않는 거죠. 화면을 볼게요. 한번 맞춰봐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기가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저기가, 네? 지금 보시면 1선이죠. 1선이죠. 자, 1선이죠. 자, 이거를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자, 이렇게 놨어요. 그래요. 자, 가볼게요. 지금 딱 시가가 1선에서 시작했네요. 그죠? 근데 3%를 수익이 나야 되는데 안 갔어요. 1.78% 밖에. 그것도 큰 수익인데,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홀딩을 했어요. 홀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음봉은 시작이 여기가 아니라 위잖아요. 위가 시작이죠. 그죠? 시작이죠. 자, 그래요. 이 한 칸당 1.5%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네, 1.5%.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2.6%의 마이너스 시작한 거 맞죠? 그죠? 맞잖아요. 이게 8%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죠? 예. 그런데요, 얘가 내가 홀딩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떴어요. 아침에 시가가 이렇게 형성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퍼센트는요, 5%가 된 거예요. 5%. 그러면 얼른 나와야 된다니까요. 딱 나왔더니 그 다음날 여기서 시작해서 쭉 가서 7%까지 가더라. 그냥 뒀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얘한테 걸린 거예요. 그저 3% 드시고 나오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들은 친정아버지요. 여러분들은 친정어머니이기 때문에 딸네 집에 가서 뭐 그렇게 퍼 드시냐는 거죠. 3%만 드신다. 알겠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일선에서부터 2.99%까지를 설명드리는 거고, 대개는 여기서 사서 홀딩했다가 여기서 안 가져 떨어졌으니까 홀딩 그 다음날 사서 갔어요. 이런 회계망치간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거는 매수일까요? 매수가 아닐까요? 2.9에 시작했네요. 그죠? 매수인가요? 아니죠. 음봉의 시가는 위예요. 음봉의 시가는 위입니다. 자, 음봉은요, 이렇게, 자, 음봉은요, 그래요. 음봉은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끝이라니까요. 아셨죠? 그리고요, 양봉은 반대로요, 그죠? 여기가 시작해서 이게 이제 종가예요. 예. 예? 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쟤는, 이렇게, 얘는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죠? 그 시작 자체가 3%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이거는 당연히 안 하죠. 이거는 긴가민가 하죠. 이것도 바로 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얘는 바로 들어오죠. 3% 떴어. 안 돼요. 사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얘를 딱 갖다 놓으면 잠깐 한 1, 2초 좀 멈추게 되죠. 그죠? 이거를 양봉으로 착각하고 싶은 거예요. 마술을 부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얘는요. 매수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시가가 지금 1선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는
절대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요. 야, 얘는 어떨까요? 매수일까요? 얘도 매수가 아니죠. 왜냐면요. 일선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는 매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봉의 시가, 음봉의 시가 이 안에서 일선과 3% 직전에 2.99%가 시가가 형성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매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매수요. 그 외에는 절대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외롭습니다. 스나이퍼입니다. 2020년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스나이퍼 매매. 자, 그러면요. 일단 하나하나 이제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좀 화면을 키워서 한번 직접 가도록 합니다. 카메라 바꿉니다. 땡큐.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 1월 23일이었습니다. 지난 1월 23일은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키우시고요. 지난 1월 23일 날 목요일 날 UST라는 종목이 저희들한테 포착이 된 거죠. 잘 들어보세요. 저는 UST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것도 없어요. 그저 기술적 분석 차트라는 것과 기본적 분석에 쓰여져 있는 장부 내용, 그리고 너네들이 그 다음날 시작을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포커와 헌터가 들어왔는지만 확인하면 나는 그냥 지르고 빼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머니게임이에요. 머니게임. 뭐라고? 머니게임이라고. 이게 무슨 주식 여러분들 투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격한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여러분 1월 23일 지난 목요일 날 구정 전에 바로 이 종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죠. 여기 보면요. 어떻게 써 있냐면 1.3이에요. 그죠? 자, 색깔을 잠깐 바꿀게요. 자, 보세요. 시가가요. 자, 시가가 1.3, 저가가 1.3.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가가 없다라는 건요. 급하다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얘가. 대개는 시작에서 약간 밀렸다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바로 그냥 시가가 저가가 된다라는 것은 밑으로 내리지 않고 쭉 올렸다가 딱 윗꼬리 달고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를 보면요. 종가가 10.46입니다. 종가가 10.46, 그리고 고가가요 17%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죠. 자, 종가는 7% 이상이어야 돼. 고가는 14% 이상이어야 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딱 걸린 거예요, 우리한테. 네? 걸린 거예요. 자, 목요일날 딱 걸려놓고 이제 4일을 이제 편하게 쉬는 거죠. 왜? 화요일날 이제 첫 장이 열리는데 우리는 끝내주거든. 뭐가 끝내죠? 한번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소위 이제 얘기하자면 장부를 여는 거죠. 시점말로 장부를 까는 거죠. 자, 봐요. 이 회사를 좀 멀리 좀 볼까요?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봅시다. 히스토리. 자, 스토리. 그의 스토리. 자, 히스토리를 봅시다. 이 회사.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거를 쭉 펼쳤더니 여기 잘 보세요. 기둥수고. 보이세요? 예? 기둥수고. 그래서 첫 번째 저쪽에 기둥을 1번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기둥을 2번이라 하자.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을 3번이라 하자. 그리고 이게 지난 목요일이었거든. 또 딱 걸렸어. 자, 그러면 얘를 확인하고 이 뒤로 돌아봤을 때 뭘 조사를 하냐면 이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어떤 조사를 하냐면 이거 어디 갔지? 자, 어떤 조사냐면요. 제가 여기다 쓸게요. 성질머리. 우리가 성질머리. 다시 한번요. 우리가 너 진짜 성질머리. 이거 맞는 말인가? 성질머리. 저 녀석은 참 성질머리가 참 나빠. 그죠? 네? 자, 이거는 좀 지워버리고요.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요. 이거를 습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습성 분석이란 말을 써요. 얘네들이 어떤 녀석이냐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사람도 안 바뀌고 차트도 안 바뀌어요.
그런 애는 그런 애고요. 저런 애는 저런 애예요. 3살 버릇 여든 가는 거예요. 3살 버릇 여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쭉 줄였을 때 얘가 어떤 애인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가봐요. 자, 이쪽을 1번이라고 보자. 여기를 확대해 줄게. 확대해 줄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스나이퍼 매매가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죠. 자, 1번을 좀 확대를 해보자. 저 1번이 여기요, 지금. 자, 2018년 11월 26일 날, 자, 9%에 17%, 그리고 기둥 나오고, 그 다음날 샀죠? 밑으로 빠졌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밑으로 빠졌다 올라간 거 맞죠? 그죠? 얘도 0.34, 0.34. 즉, 시가로부터 저가가 없어요. 항상 급했네. 그지? 급했어. 그래요. 이 화살표는요, 시작에서 밑으로 밀렸다가 올라갔을 때 3%가 적용이 되면 띵!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미처 못 팔았다고요? 그러면 이때 사서요, 파시면 돼요. 얘는요, 7%를 뚫어서 얘가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툭 보이세요? 그래, 이건 15%라고 그러는 거예요. 15%. 아셨죠? 아, 그래요? 됐어요. 자, 밑에 거래량 봐봐요. 처음에 만났던 저 거래량보다 많거나 또는 같거나 또는 적더라도 70%거나 그럼 얘는 게임 끝난 거예요. 안 해요. 우리는. 안 한다고요. 여기서 드셨어도 그 다음날 쳐다도 안 본다고요. 이미 헤어지면 쳐다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자. 여기는 좀 확인됐어. 자, 두 번째 볼까? 두 번째가 여기요. 자, 이거는요, 2019년 1월 3일 날, 0.75에서 얘는 2.06까지 빠졌다가 10%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날. 똑같죠? 아까 그 모습하고 비슷하죠? 자, 샀는데 안 갔어요. 홀딩 했어요. 그 다음날은 올라갔지. 그럼 얘는 뭐예요? 5%라니까. 그래도 미련 남으면 사서 팔고 끝. 얘는 줄여볼게. 그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모습과 좀 비슷하죠. 그죠? 그 모습과 좀 비슷하죠. 그죠? 얘를 뺐을 때. 그죠? 아, 그래요. 그러면, 자, 마지막 세 번째. 지난 목요일 날 직전에 이 모습을요, 한번 확대해 드릴게요. 이거는 언제냐면요, 2019년 6월 27일입니다. 1.21에 시작했어요. 자, 밑으로 마이너스 0.66까지 밀렸다가 16.74 찍고 8.7에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실래요? 여기. 시작해서요, 쭉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저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요,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이렇게. 양봉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3%의 표시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못 팔았어요. 그럼 또 그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잖아요. 이건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미련이 없어?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사세요. 뭐 보면서? 거래량 보면서. 거래량이 이거보다 많거나 같거나 70%. 그러면 얘는 끝난 거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퍼센트가 이게 15%. 그래서 3714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714.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방송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저렇게 기둥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지금 어떻게 해요? 저쪽에 3% 수익이 났어요.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중요한 거야. 일단 3%는 드시고 걷어내고 그 다음날 꼴을 보자. 어떤 꼴? 이런 꼴. 자, 이 거래량을 잘 보면서 자, 이게 지금 이 첫 번째 캔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쟤보다 거래량이 많거나 두 번째 쟤보다 거래량이 같거나 아니면 첫 번째 저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적은데 그래도 70%까지는 올라오면 저기서는 3% 먹고 걷어냈지만 미련이 남으면 7%, 14%, 28%, 56%. 56%는 BPS 대비 2배. 그게 끝이요. 아시겠어요? 정말 무서운 매매죠.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주식은 네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요. 자, 이게 그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두 번째 나오다가 얘가 나온 거예요.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뜯어가 보자. 하나씩 뜯어가 볼게. 잘 봐요. 이게 지난 목요일 날 우리한테
구정 선물로 종목이 하나 나오고서 화요일을 기대하게, 화요일 두근두근. 자, 여러분들 아시죠? 어제가 화요일이었어요. 어제 화요일이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코스피 코스닥에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패닉이죠. 그죠? 그랬어서 오늘은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요. 자, 그래도 걱정 없어요. 왜?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어쨌든 별로 이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 그러면 마스크 쓰고 집에 가만히 그냥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조심하는 거죠. 마늘, 양파, 열락장 먹는 거. 자, 봐요. 1월 23일 날 시가가 1.03. 얘도요, 똑같죠. 뭐가요? 시가에서 저가가 없다라는 건 급하다니까. 시가만 제대로 형성이 된다면 너는 우리한테 그냥 이게 방송 표현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박살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USD에 대해서 절대 악감정이 없고요. 그냥 이거는 머니 게임으로 본다. 이 말씀 드리면서 보는 거예요. 자, 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요. 흔치 않아요. 자, 그리고요. 고점은 17% 찍고 그리고 10% 종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이 화살표는 비율이 끝내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훑어볼 게 있어. 이게 물을 뺀 거예요. 자, 물을 뺀 거예요. 자, 저쪽으로 좀 가. 자, 이제 뿅 저는 사라지고 자, 화면 이제 크게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큰 화면으로 좀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잘 봐요. 이 녹색 선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K7이라는 거예요. K7이 이쪽에서 쭉 오다가 말이요. 탁 부딪히고 이리 왔다가 다시 이리 왔다가 이리 모이지. 이리 갔지. 예. 틱틱틱틱틱. 그러면 요게 이제 고동색 G7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네. 하늘에서 뚝 떨어지더니 쭉 와서 이리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G7과 K7이 각각 자기 길로 오다가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이 조직이 모이기로 했던 일식집에 모이는 거야. 일식집에 도끼 들고 사시미 들고 모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수가 누구냐면 바로 포크와 헌터가 보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개들은 오지 않아도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포크와 헌터 아시겠죠? 포크 사냥. 자, 포크 헌터. 파란색 점선이 포크고 그리고 빨간색 점선이 헌터인데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수렴이라고 한다니까. 이런 차트는 없다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수렴이라니까. 수렴.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모인 거예요. 건달들이 자가용들이. 각각이 다 온 거예요. 무슨 파, 저런 파, 무슨 저 남대문파, 여의도파, 파들이 파하고 다 온 거야. 이날에. 이해 가셨어요? 이날에 다 모인 거라고.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셨어요? 왜 이러는 거냐고. 이걸 수렴이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역별로 오다가 정별로 오는데 여기서 캔들이 하나 선다. 이런 거 반대하는 거죠. 이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이 화면을. 자, 이거를요 이렇게 키워볼게요. 자, 아시겠어요? 얘를 키웠더니 한 곳에 거래량 짱 들어오고요. 쭉 모여요. 포크원 또 들어오고 G7, K7 싹 모여요. 그리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캔들 이해 가세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야 돼. 이거를 777 이동평균선 내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평선, 77 이평선. 자, 여기가, 그죠? 자, 2분의 1 하단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야 된다. 이 이평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야 된다고. 보이세요? 그리고 이 중심으로 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조직들이. 그리고 큰 형님 오시고 작은 형님 오시는 거예요. 보스 넘버1, 넘버2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스나이퍼잖아. 옥상에 올라가서 그죠? 예, 스나이퍼 총을 딱 하나 장총을 하나 들고 실탄 일발 장전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내일 시작을 어디서 하는지 확인하고 거기다가 땅 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1선에서 3% 넘어서 시작하면 총을 접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을 제대로 하면 갈기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스나이퍼 매매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볼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대주주 지분이 73% 땡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20% 이하는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근데 74%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요. 매출액 영업이익인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흑자면 된다니까. 흑자. 검정색으로 글씨만 써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걸 알아서 뭐예요? 직전 연도보다 몇 %가 줄였고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쓸데없는 돈만 따면 되죠. 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라.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라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분기. 직전 분기 보니까 3분기 때 34%예요. 부채 비율이. 그리고 유보율이 1800%예요. 2018년도에는 57%에 1757%예요.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뭘 봐야 된다고? 상단에 재무제표를 눌러서 들어갔어. 그래서 스크롤바를 살짝 내렸더니 안정성 지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유동 비율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 그 다음에 부채 비율 1년 안에 뭔 비율? 갚아야 비율. 이건 연간이야.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것도요. 요 크기에 위에다가 두 개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 크기가 두 개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크기가. 아시겠어요? 이거를 3등분이라고 그래요. 이건 연간이에요. 그러니까 분기로 한번 볼까요? 옆에 눌러볼게요. 분기로 누르면 분기로 누르면 어떻게 가냐면요. 기가 막히죠. 이게 부채 비율이고요. 이게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든 특히 기업 상장된 회사 내가 들어가서 내가 투자할 내 소중한 돈을 들어가다 빼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보여야 된다고. 이게 합당해야 매수를 하는 거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 정치 테마주?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큼 당해보고 그만큼 잃어봤는데 아직까지도 썩은 고기를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장은 아사리판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9개 가진 자가 하나 가진 자를 뺏는 시장이라고요. 세상을 참 쉽게 보시네. 그렇게 정직하게 보세요. 자, 오케이. 자,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분기였고, 제가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보면요. 아직 이제 못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뭐예요? 1,900원, 2,000원 잡자고요. 그러면 더블은 4,000원이에요. 자, 4,000원입니다. 그죠? 자, 이거 받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자, 보이시죠? 자, 뭐라고 되냐면요. 자, 1월 23일 15시 반에 딱 문자 보냅니다. 성소장, UST, 내일 공략 제시. 그러니까 화요일이 되는 거죠. 화요일이 되는 거죠. 어제 화요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자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 제가 캡처를 뜬 거니까. 자, 이제는 보여야죠. 옥상에서 쓸쓸하게 돈 500만 원, 1000만 원 장전해서 기다리다가 5선 안에 들어오면 그냥 쏴버려. 아시죠? 자, 1월 28일 어제입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알 게 뭡니까? 어제는요, 코스피 코스닥이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려 3% 코스피 코스닥 3% 이상 급락을 하던 패닉 상태에 빠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는 뭐다? 외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캡처를 떴어요. 지금부터 마술쇼를 보여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상황을 이제 화면을 짱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고맙습니다. PD님. 화이팅. 짜잔. 자, 이제 잘 봅니다. 아침에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맞게 시작했죠? 아침에 맞게 시작했죠? 자, 보실까요? 한번 크게 확인할게요. 자, 뭐래요? 이 캔들을 반으로 갈라서, 그렇죠? 반으로 갈라서 1선, 2선, 3선, 4선, 5선 안에서만 시작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응?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
조금 있었더니 올라가네. 조금 있었더니 더 올라갔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올라가죠. 신났죠. 조금 있으니까 와우.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되죠. 이거는요. 야 3% 왔어. 팔아버려. 3% 왔어. 팔아버려. 3% 왔어. 매도해. 그 얘기라고요. 그럼 매도하시라고요. 매도하시라니까요.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가셨어요? 이 캔들이 9%예요. 이 캔들이 1%에 시작했다가 10%에 끝났으니까 9%지. 9% 반으로 가르면 얼마예요? 4.5. 4.5를 3등분 하면 4.5 나누기 3. 1.5. 그래요. 잡아요. 자, 됐죠. 그죠?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다 문자 보냅니다. 뭐라고요? 자, 1월 28일 어제 9시 12분에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수익 차익 실현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맞죠? 완벽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쉽죠? 거래량을 받겠죠. 그러고서 오늘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오늘이에요. 여기 좀 크게 좀 확대 좀 해볼게요. 자,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그죠? 이게 오늘이에요, 이게 기다렸다가 피디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캡처해서 올려서 다시 수정문을 보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공지 드립니다. 일단 어쨌든 토요일 날, 좀 디테일 아웃사이드한 내용은요. 토요일 날 이대일 운에 신청하셔서 저를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공지가 뭐냐면 노란 톡이 있습니다. 노란 톡. 아시죠? 노란 톡. 노란 톡. 자, 내일 장중 공개 방송을 이데일리 온에서 하는데요. 노란 톡에 여러분들 친구 가입을 하시면 그걸 같이 시청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저런 종목들 이미 매매를 한 종목입니다. 매매하기 전에는 제가 공개할 수 없죠.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담아놨으니까 자료를 직접 보시고 확인하십시오. 아셨죠? 자, 이렇게 이제 공지만 이제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좋은 내용.